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도민들이 겪는 군부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는 이런 피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자 이제야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신부급 항공대 인근 마을입니다. 군부대 헬기가 여러 차례 뜨고 내리는 곳이다 보니 극심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군부대에서 들리는 헬기 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인근 600세대 정도가 이런 소음에 40년 넘게 시달렸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그러면 전혀 TV를 볼 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 네. TV를 못 볼 정도. 그렇죠. 안 들려요, 안 들려. 지난해에야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많아야 한 달에 6만 원. 이것도 소음 영향도가 95웨이클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주민들의 보상금은 3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소음 피해에 비해 워낙 적은 돈이다 보니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좀 여기서 좀 떠났으면 딴 데로 이주. 강원도 차원의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군부대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도민이 9만 2천 명. 전체 도민의 6%에 달하지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던 곳은 강릉과 철원 단 2곳뿐입니다. 강원도 차원의 지원은 지금까지 전무했습니다. 지난 도정 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소음 피해 지원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는 도비 지원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죠? 예, 국가에서 이제 하던 사무다 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대책으로 군소음 민원 지원센터를 강원도가 설립해 소음 측정과 군부대와의 협의 등 주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좀 바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TF팀부터 꾸릴 예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대 소음 피해가 이어졌지만 강원도의 대책은 이제 첫걸음 단계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사라졌던 춘천 통학 급행버스가 부활했습니다. 등교 시간에만 시내버스가 통학 급행버스로 운행이 되는 건데요. 이 춘천 시내버스 부분 개편 첫날의 표정을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등교 시간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버스 앞유리창 노선번호 앞에는 S자가 표기돼 있습니다. 스쿨을 의미하는 통합 급행버스입니다. 운행 첫날이어서인지 이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만 해서는 지금 이거 처음 타봤거든요. 그걸 이제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몇 번 타봐야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처음 운행된 통합 급행버스는 7년 만인 2019년 시내버스 전면 개편 당시 폐지됐습니다. 시내 노선에 집중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등교하거나 부모가 자가용으로 태워주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통비와 학부모 부담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지 4년 만에 통합 급행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을 전후로 등교 시간에만 운행됩니다. 춘천 지역 8개 고등학교를 운행하는 노선은 12개. 등교 시간에는 최대 8개 정류장에서만 정차하면서 운행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 무렵 기점에서 출발하면 외곽 지역 학교라도 8시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하교 노선에 대한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하교할 때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지만은 한 2대 정도 배차해 주시면 저희 학생들이 하교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원거리 읍면 주민을 위한 대학병원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잦은 고령의 주민들이 한 번에 대학병원까지 갈 수 있는 6개 노선이 운행됩니다. 150만 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 실제 누계를 보면.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 버스를 더 지금보다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강원대 한림대 300번 노선 등 탑승률이 높은 노선의 배차 간격도 줄였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등교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인선을 원주시 비서실이 주도했고 체육회는 마지못해 해당 인사를 받아들인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무차장에 이어 사무국장까지 이 체육행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사로 채워진 겁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체육회 장모 사무국장이 지난 9월 말일자로 권고사직 처리되고 신임 사무국장의 이모 씨가 취임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잔뼈가 굵은 장국장을 그것도 임기가 불과 석 달 남은 상황에서 불명예 퇴직시키고 후임에 체육행정 경력이 전무한 이모 씨를 앉힌 걸 두고 체육계에선 원주시 비서실이 사실상 국장 교체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임명권자인 체육회장에게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체육회장은 신임 사무국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 체육회장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임명이 흔쾌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원주시에 아쉬운 소리를 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등 원주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육회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원주시의 외압을 인정한 건데 또 다른 체육회 관계자도 비서실이 체육회 사무국장 교체를 위해 체육 담당 부서장을 압박했다며 인사 개입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에 관련하여서 원주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체육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그리고 체육회는 명백한 조사와 함께 진상 규명을 사무국장이 되기 전 20년간 외식업을 운영해온 이 씨. 특이한 건 2020년부터 원강수 시장이 주도한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해 왔다는 겁니다. 체육계에선 시장의 보훈 인사용으로 사무국장 자리가 사용되면서 체육행정의 전문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채용된 사무차장도 체육행정 경력이 전무해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는 보훈의 성격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체육회의 그 전문성들은 없어지고 체육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보훈적인 인사로 채워지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주시는 비서실 개입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임기를 석 달 남긴 사무국장을 교체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행정과 무관했던 이 씨가 새로운 시각으로 체육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2018년 폐광 지역 도시재생 대표 모델인 독일 촐페라인 지구의 한국형 사업으로 태백 에코잡시티는 큰 주목을 받으며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관이 참여를 포기하고 일부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사업이 방향을 잃은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 모델에 선정된 태백 에코잡시티 사업. 사업 선정 당시만 해도 태백시와 지역 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2,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를 밝히며 한국형 폐광지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미이용 산림자원, 즉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소를 가동하고 여기서 나오는 폐열로 스마트팜과 노후 아파트, 병원 등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미이용 산림자원 수집 운반 등에서 일자리 창출 6천여 개, 지역 생산 유발 효과 2천억 원이라는 자체 평가까지 내놨고 지난해 발전소 사업의 특수 목적 법인까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관 중 한 곳인 지역 난방공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전체 지분의 51% 매각 절차를 밟으며 발을 뺐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의 안정된 공급 체계 구축이 어려워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할 신규 업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희망이 엄청나게 높았죠. 2~3천 명 고용 창출을 한다는 것은 태백시로 와서 장성 지역이 특히 남봉사가 하여튼 열병 발전소 9.9메가를 못하게 따라 그 부분도 다 없어졌고 뭐 거의 축소됐고. 결국 에코잡 시티 사업은 현재 스마트 농업 플랫폼 구축 정도로 축소됐는데 사업비 220억여 원 가운데 민간 투자비는 40억여 원에 불과해 태백시와 강원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 그리드 사업으로 폐열을 이용하겠다는 아파트 단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 청정 스마트팜 단지에서 버섯을 키우겠다는 광해광업공단의 구상도 냉방을 활용한 딸기 재배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열을 쓰는 시설이 아니고 전부 냉방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받아서 저희가 최초에는 이제 이 발전열이 그 지역의 지역난방 공급과 스마트팜까지 공급하는 이제 계획이었지만은 실제 사업 운영상 이제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이제. 도시 기능을 회복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된 에코잡 시티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이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국회에 국비 확보 전략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국비 확보 전략 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 전략팀이 상주하며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 단계마다 동향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국비 9조 5,167억 원을 확보했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될 위기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수소 등 핵심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SOC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 50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산림 분야에서 처음으로 한강 수계관리 기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의 수원 함양 증진과 부산물 자원화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 수계 주변 침엽 수림 가운데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은 산림을 수원 함양 기능이 높은 화렵수로 대체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는 7일부터 정례회를 열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실국을 비롯해 강원도립대와 강원개발공사,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문화관과 교육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사와 예산 문제,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강원연구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 정례회 기간 동안 강원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집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지역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임업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기영 도의원은 춘천 MBC 임업재해 예방 기획 보도를 계기로 매년 2차례씩 열리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임업재해 분야를 따로 분리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강원도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 열펌프 개선 사업을 내년까지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도내 46곳의 학교와 직속기관 4곳의 가스 열펌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700여 곳의 교실에 가스 열펌프와 실내기를 바꾸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없는 곳에 360대의 저감 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강원과 경기 등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서는 19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이 55%, 담뱃불과 성묘객 실화가 9%로 부주의에 따른 산불이 60%가 넘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하는 10억 원 규모의 강원혁신창업 1호가 결성됐습니다. 강원혁신창업 1호 투자조합은 강원혁신센터가 운용사를 맡아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법인 출자자 2곳과 개인 출자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투자조합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등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 특화산업 스타트업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한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학부모는 이 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전국 동시 추첨으로 최종 선발자가 결정된다며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351곳도 이 시스템에 모두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모집은 1일부터 3일까지이고 일반 모집은 17일부터 21일까지, 추가 모집은 30일부터 실시됩니다.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됩니다. 농어촌 민간 어린이집인 춘천 동래면 자작나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5곳으로 늘었습니다. 춘천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단오제 단단단 페스티벌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남대천 행사장에서 펼쳐집니다. 단단 페스티벌은 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연 축제로 사전 예매 없이 현장에 오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 8일에는 강릉 단오구 축원굿을 재해석해 밴드와 융합한 신광대의 외침, 시너 공연이 열리고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관노 가면 인형극도 진행됩니다. 강릉시가 스위스의 도시 프리브로 그리고 그리스의 헤레클리온 등 6개 도시와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미식 분야 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험난한 산세 등으로 한정적인 식량 자원에도 두부와 물회 등 다양한 미식 분야를 발전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 미식 분야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을 위해 설립한 국제협의체로 지난 2004년 이후 미식 분야의 56개 도시 등 모두 7개 분야에 295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올해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국립공원 핵심 지역에 있는 사유지 84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새로 매입한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일원의 농경지에는 치악산 자생종 나무를 심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85억 원을 들여 원주, 횡성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안 사유지 302필지 560제곱미터를 매입해 야생생물 서식 공간으로 바꿔왔습니다. 강원형 마이스터고 개교를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철원에서 국방과학고등학교 주민설명회를 갖고 국방과학고의 미래 비전과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고는 김화공고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6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오는 6일에는 태백시청에서 황지산업고에서 세무금융고로 이름을 바꾸는 세무금융고 설명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지난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접수와 복구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박으로 사과와 배추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월은 현재까지 130농가 56헥타르의 작물이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정밀 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사과 농가의 경우 출하 가능한 공판장을 안내하는 한편 모든 농가에 지원될 정부 지원금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